안녕하세요. 캘리로 힐링하는 캘리쌤입니다. 우리 수업 주제는 수채 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인데요. 앞으로 8번의 수업 동안 붓펜으로 캘리 쓰는 법 기초부터 수채 일러스트 그리기 기초까지 배우고 수채 캘리그라피 엽서를 완성할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캘리그라피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모필 붓펜을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만약 캘리에게 누구냐 넌? 이렇게 물으면 캘리는 아마 나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흔히들 캘리그라피를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글씨라고만 알고 있는데 손으로 쓴 아름다운 글씨를 모두 다 캘리그라피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손으로 쓴 아름다운 글씨 중에는 POP나 서예도 있으니까요. POP나 서예 같은 손글씨는 일정한 틀, 즉 글씨체가 정해져 있다면 캘리그라피는 쓰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담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손글씨인 거죠. 즉, 마음을 담아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글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캘리그라피를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 전에 캘리그라피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 타이틀, 또 간판, 대부분이 다 폰트로 출력된 인쇄 글씨였어요. 궁서체, 고딕체 이런 거요. 지금은 아주 많은 비율로 영화나 드라마, 또 상업 간판들도 상품 패키지도 캘리그라피로 제작을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캘리그라피가 목적이나 의도를 담기에 용이해서 즉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해 주기에 적합하기 때문일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캘리그라피를 활용하면 좋겠죠. 오늘 필요한 재료는 글씨를 쓸 A4 용지 여러 장, 그리고 모필 붓펜. 일단 붓펜을 쓰다 보면 티슈하고 물티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를 책상에 놓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책상에 종이를 깔고 티슈 한 장을 접어서 깔아주세요. 선생님께 받은 모필 붓펜 있죠? 뜯어서 펜을 꺼내요. 가운데를 보면 하얀 링이 있어요. 이걸 빼줘야 되거든요. 빼서 두고 다시 결착합니다. 단단히 눌러주고요. 뚜껑을 열면 아직은 모필이 흰색이에요. 여기 누르는 부분 있죠? 살살 눌러줘야 돼요. 애기 달래듯이 확 누르면 안 돼요. 살살 누르면 검은 잉크가 이렇게 새어 나오죠? 꽉 누르면 저렇게 방울이 튀어나오니까 조심조심. 잉크가 튈까봐 종이를 깐 거예요.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잉크가 천천히 붓에 스며들게끔 해야 돼요. 돌려가면서 살살 눌러가면서 잉크가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눌러줘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겉에 새어나온 잉크를 잘 닦아주고요. 휴지, 펜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이제 잘 써지죠? 시작해 볼까요? 이제 붓펜이랑 친해지려면 선 긋기 먼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선을 그을 때는 약간 기울여서 쓰면 선이 굵어지고요. 세워서 쓰면 선이 얇아져요. 그러니까 기울였을 때 힘을 잠깐 주면서 살짝 눌러주면 굵어지고 힘을 좀 빼면서 세우면 얇아져요. 그러니까 힘을 느끼면서 아, 내가 요 정도 눌렀을 때 이 정도 굵어지는구나. 내가 요 정도 세웠을 때 아, 얇아지는구나. 이 정도 얇아질게 내가 조금 더 세워볼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아, 어느 정도 눌렀을 때 얇아지는지 나와요. 동그라미 그릴 때도 누른 부분만 굵어지죠. 세모를 그릴 때도 누른 부분은 굵고 세운 부분은 얇게 했다가 마지막에 누르면서 굵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힘 조절을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힘 조절에 따라서 이 글씨 선의 이제 굵고 얇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성 연습을 쭉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런 기억을 써야겠다. 어떤 글씨에서 이런 니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니은 같은 경우도 받침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초성으로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초성 쓰기 연습은 집에서 선생님 영상을 좀 멈춰놓고 써보기도 하고 조금 천천히 돌리거나 빨리 돌리거나 친구들이 연습을 할 때 선생님 영상을 활용해서 초성 쓰기 연습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초성 쓰기 연습이 많이 잘 되는 친구들일수록 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력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글씨 쓰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미음부터 히읗까지 천천히 초성 쓰기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한 글자를 써보는 건데 이제 초성하고 모음이 만나서 그다음에 받침을 붙여서 글자를 연습할 거예요. 글자 쓰기를 연습할 때는 아까처럼 기울여 쓰고 그다음 느려 쓰고 이런 부분들로 변화를 줄 거니까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 한 글자 쓰기를 해볼까요? 자, 산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선생님은 북한산에 자주 가는데 북한산은 왠지 바위도 많고 넓고 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남산은 조금 아기자기하고 어릴 때 소풍 갔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산이 예쁘장한 느낌이 들거든요. 산에도 그러니까 여러 모습이 있으니까 산이라는 글씨도 이런 산 저런 산 여러 가지 글씨가 있을 수 있어요. 들도 마찬가지죠. 넓은 들이 있지만 뒷들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쁜 들도 있잖아요. 조금 작지만 아기자기한. 그러면 이런 들, 저런 들, 넓은 들, 좀 작은 들, 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씨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분위기를 낼 거냐, 그러니까 어떠한 글씨에서 이 글자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들이라고 해도 이게 요 산하고 요 들하고 만났을 때는 얇게 산들산들한 바람 느낌처럼 쓰였을 때 저 글씨가 어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봐도 이제 못 쓴 글씨 같잖아요. 들자가 저 들자 하나만 봤을 때는 참 이상하다 하지만 이런 글씨가 이런 흔들흔들이라는 단어에 들어가서 들자로 들어갔을 때는 어울리죠. 저기를 반듯반듯한 들자를 썼을 때는 흔들흔들이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글씨 자체가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켈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식의 글씨를 어떤 느낌으로 어느 곳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똑같은 들이지만 산들산들의 들하고 흔들흔들의 들은 다른 거죠. 강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여러 강이 있잖아요. 넓은 강도 있고 나일강이나 뭐 흑룡강, 뭐 황하 이런 것처럼 넓은 강이 있지만 그 마을을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작은 강들도 있고요. 물론 그걸 우리가 유광천 같이 실개천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강도 여러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강한 느낌으로 쓰는 거하고 아니면은 좀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쓰는 거하고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저렇게 굵은 느낌의 강은 이렇게 흑룡강 같은 이런 강에 어울리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흑룡강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굵고 좀 힘있게 쓰는 강자가 어울리죠. 근데 우리가 흑룡강과 비교했을 때 한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예쁘장하고 여리여리하게 썼을 때가 더 어울리는 거죠. 한강에다가 저 흑룡강이 있는 강같이 굵은 강을 쓰면은 또 느낌이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또 느낌이 안 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해도 저 새해 할 때 저 해자는 뭔가 떠오르는 해같이 이렇게 좀 단단하고 좀 넓적한 이런 해자가 어울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얇은 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해자가 어디 들어가냐 하면 사랑해, 뭐 미안해 이럴 때 여기 해자가 들어가죠. 그런 느낌으로 쓸 때는 저런 해자가 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에 따라서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느낌보다 어울리게 쓰느냐 그 이미지에 맞게 쓰느냐 이것만 있는 거죠. 캘리그라피는 누가 캘리를 잘 썼다 못 썼다기보다 되게 어울린다, 저 느낌이 되게 잘 산다 이런 말만 있는 거예요. 캘리그라피의 글씨는 그래서 나 글씨 못 쓰는데요 선생님, 글씨 저 되게 필기 되게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캘리예요. 저 꽃을 볼까요? 저 치읓 받침을 이렇게 기울여서 둥글게 하니까 저 꽃이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저 꽃하고 어울려져서 꽃이라는 글자가 더 살아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꽃도 여러 꽃이 있잖아요. 안개꽃처럼 이렇게 하늘하늘한 꽃도 있지만 매화나 이런 해바라기 이렇게 좀 크고 약간 힘있는 느낌이 나는 꽃이라는 글자를 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읓 받침을 어떤 꽃이 피어나는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 글씨도 저 꽃에는 어울리는 글씨가 되는 거예요. 잘 썼다 못 썼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울린다. 여리여리한 꽃 느낌도 나게 안개꽃도 있고 내가 어느 날은 꽃이라는 글씨를 쓰고 싶을 때 이런 느낌으로 쓸 때도 있는 거잖아요. 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비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만 비가 이렇게 내리는 느낌 때문에 비라는 그 모음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싹 꽂혀 내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비도 하늘에서 막 내리는 막 소나기처럼 퍼붓는 비가 있지만 그냥 그 4월에 벚꽃이 막 이렇게 날릴 때 우리는 그거를 꽃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저런 여리여리한 꽃하고 저런 내리는 비하고 만나면 이렇게 좀 꽃잎이 흩날리는 느낌? 그거를 또 꽃비라고 했을 때 굵은 저런 느낌보다 이렇게 얇고 여리여리한 글씨가 더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 글자 연습을 계속 할 때 이제는 내가 무슨 느낌을 담을 건가 그거에 따라서 글자를 똑같은 글자라도 다 달라지는구나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글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것, 그것도 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자고 있을 때 꾸는 꿈이 있잖아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꾸는 꿈도 있는 거고, 앞으로 미래에 되고 싶은 것도 꿈이라고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잘 때 꾸는 꿈도 꿈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꿈과 저 꿈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저렇게 꿈의 그 미음 받침을 잠자리에 이제 이불 펴놓은 것 같은 침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꿈은 누가 봐도 잘 때 꾸는 그 꿈이구나. 앞으로 장래 희망인 꿈이 아니고 여기 이제 뭐 달이나 별이나 이런 거를 옆에다 그려주면 이거는 잘 때 꾸는 꿈, 그런 거를 담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이제 꿈이 있으니까 이제 별도 있을 수 있겠죠. 별이라는 단어는 조금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잖아요. 그리고 별은 우리가 그릴 때 뾰족하게 이렇게 삼각형이 여러 개 이렇게 선이 만나서 그려지니까 별이라는 글씨를 좀 뾰족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별이라는 거에 비읍에 아예 별 그림을 그려서 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가면서 느낌을 다 담아가면서 하다 보면 참 재미난 게 캘리그라피예요. 그리고 그 글씨를 그림처럼 그림과 함께 꾸몄을 때, 그랬을 때 또 서로가 돋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선생님이 캘리그라피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캘리그라피에는 어떤 작가, 쓰는 사람의 의도가, 어떤 마음, 이런 거를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내 느낌대로 쓰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쓴 똑같은 글씨도 같은 말을 써도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가 보면은 아까 꿈도 나왔고 별도 나왔고 이랬으면 이제 달도 나와야겠죠. 자, 달은 보세요. 제가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글씨로 이렇게 써봤는데, 저 두 번째 달을 보면은 반달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초승달이라고 그러나요?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있죠? 그런 느낌으로 써도 되고, 저 리을자를 달 모양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도 해보고, 또 달은 어떤 느낌으로 쓸지, 친구들은 어떤 달을 썼을지 궁금하네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캘리니까요. 내가 담고 싶은 내 마음. 달도 있고, 이제 달이니까 또 뭐가 생각나나 했더니 밤에 달이 뜨잖아요. 밤도 깜깜한 밤이 있지만 우리 먹는 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 밤이 무슨 밤인가, 이 글씨만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그의 느낌이 나의 밤과, 또 그 밤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는 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밤의 느낌이 있는지 다 각자가 다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밤도 먹는 밤, 한참 밤 맛있을 때예요. 가을에 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먹어야 돼요. 맛있는 밤을 저렇게 거기다가 그리니까, 옆에다가 밤송이도 한번 그려볼까요? 밤송이도 그리니까 진짜 밤 같죠. 저 밤은 누가 봐도 먹는 밤이다, 그쵸? 이렇게 캘리그라피는 이런 일러스트를 조금 도움을 받아서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달도 있고 밤도 있고, 또 무슨 글씨가 있을까요? 한 글자가, 또 밤도, 저 깜깜한 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뭐 이런 표현도 괜찮겠네요. 밤을 아예 까맣게 칠하는 거. 그러면 누가 봐도 어두운 밤이겠죠. 별 하나 이렇게 뜨게 하고. 그쵸? 좋았어요. 그리고 한 글자짜리 연습을 다 해보는 거야. 나도 한 글자네요. 그리고 너도 한 글자. 나랑 너,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질 못해서 좀 섭섭하죠. 내년 봄에는 만날 수 있을까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요. 또 꽃도 피겠죠. 새싹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쓰니까 또 봄스럽네요. 또 한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힘이라는 글자도 있네요. 힘은 조금 더 힘있게 굵게 한번 써봤어요. 힘차게. 힘이라고 받침도 굵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잉크가 있기도 하고 잉크가 살짝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갈필이라고 하는데, 이 갈필은 스피드, 그러니까는 붓을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 그 다음에 힘을 어떻게 어느 순간 싹 뺐느냐에 따라서 이 갈필이 싹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붓의 속도랑 이제 힘 조절에 의해서 갈필이 나오는 거예요. 갈필은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저런 힘 있는 글씨를 쓰거나 좀 힘차게 내릴 때 쓰거든요. 이런 칼, 이런 글씨 같은 거 할 때 옆으로 뾰족하게 착 빠지면서 나오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갈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필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힘을 빼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글씨가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글씨, 킬러 이런 글씨를 쓸 때도 앞으로 쭉 내리면서 나오는 게 갈필이니까 뾰족한 글씨를 쓸 때 한번 연습을 쭉 하다 보면 내가 속도를 이렇게 빨리 했더니 나오네? 이렇게 뾰족하게 글씨를 쓰면서 힘을 조금 싹 뺐더니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이제 갈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잘 따라온 친구도 있고 생각처럼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처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요. 연습하면 돼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2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연습할 때 유의할 점은 붓을 기울여서 살짝 힘주면서 쓰면 선이 굵어지고 세워서 누르지 않고 힘을 빼고 쓰면 선이 얇아진다는 거. 그리고 주의할 점은 붓펜을 너무 꽉 눌러서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하듯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모필이 금방 망가지니까 항상 조심히 아껴주세요. 캘리그라피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잘 썼다, 못 썼다 이게 아니고요. 느낌 있게 썼다, 어울리게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의 마음의 소리를 글씨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2글자 또 3글자도 써보고 여러 단어를 쓰면서 느낌을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친구들 이름도 써볼 거고요. 오늘 수고 참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